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은 얼마 전에 거행된 서울농아학교 졸업식에서 장한 어버이상을 받으신 정기분 여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농아인 세 남매와 두 손녀를 정 여사는 그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들, 딸은 훌륭히 키우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손녀에게도 그야말로 극진을 다한 정성을 들여서 이번에 그 상을 받으셨다고요.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항상 그 자녀분들을 돌보시고 또 그 손녀들에게 정성을 쏟으시느라고 시간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장한 어버이상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글쎄 저는 이제 새 아들 둘하고 딸 하나를 그저 농아자니까 네. 정상인 못지않게 키우려고 열심히 지 노력대로 키웠는데 교장 선생님이 과찬한 칭찬을 해주셔서 이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받으신 것은 아드님 따님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손녀 따님 때문입니까? 손녀 딸 때문에 받은 것 같아요. 네. 손녀 딸이 졸업을 했나 보죠? 네. 네.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까? 네. 자제분은 모두 몇 분이십니까? 5남매예요. 네. 5남매 중에서 3남매가 농아십니까? 네. 현재 3남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큰애는 그 농아인 3남매 얘기입니다. 네. 큰애는 저 구두를 짓고요. 구두 만듭니까? 네. 구두하고 둘째는 지금 공주에서요. 네. 저 소하고 네. 뭐 밤나무하고 네. 또 배농사 좀 짓고 있어요. 네. 그 농장 경영하고 네. 그리고 농사 짓고. 네. 네. 지금 그리고- 저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셋째요. 딸. 네. 딸은 지금 저기 미싱 자수하고 있어요. 네. 부군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애기 아빠는 그 전에 이제 격리원으로 계셨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연세 많으시니까 이제 집에서 그냥 계시죠. 뭐. 네. 이런 것을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 네, 모르겠습니다. 여쭤보세요. 무슨 얘기든지. 생활 형편은 어떤 그 정도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큰애 어렸을 때요. 지금까지 쭉 네. 저 지금은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지금은 그냥 밥 먹을 수 있고요. 네. 그 애기 어렸을 때는 좀 곤란했어요. 네. 네. 곤란하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어떻게 곤란하셨는가. 지가 결혼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네. 결혼해서 7개월 때부터 우리 애기 아빠가요. 네. 신경통으로 이제 직장을 잘못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죠. 네. 뭐 연탄 장수도 하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럼 네, 지금 가장도 계속 뛰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애기 아빠가요. 부군께서는 네. 그 후로 나셔서 네. 직장을 댕기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셨을 때가 제일 한 어려웠을 3년 때군요. 놓으셨어요. 네. 네. 근데 큰아드님이 맏아드님입니다. 네, 네. 그 농아라는 사실은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첫 돌 때 이제 혼역을 했거든요. 네. 혼역을 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죽다시피 한 거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살려놨는데 네. 애가 사람 들고 나는 걸 몰라요. 인기적을 어린애가- 모르더라 이런 네, 얘기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처대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지가 유쳤죠. 네. 애가 이상하게 혼역하고 나더니 사람 들고 나는 걸 모른다고. 그랬더니 혼역을 하고 나면은 기운이 빠져서 모른대요. 네. 한동안 그러다 괜찮다고 그러대요. 네. 그 이제 그러고 여기 이때나 저때나 말하기로 하고 이제 제 아빠도 아프고 그러니까는 어린애한테 미처 신경을 못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나이가 먹어 한 8살 되도록 말을 못 하니까 그때 병원에 갔었죠.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병원에서는 저기 신경마비라고 그러대요. 혈압이 머리로 올라가서 그렇다고. 신경마비라는 것은 어디에 신경이 마비가 됐다는 뭐 얘기예요? 이 귀 뒤로 이렇게 신경이 많다면요. 네. 거기가 뭐 그 말하는 줄기가 마비가 되면 그렇대요. 네. 근데 또 둘째 아드님은 몇 살 터울입니까? 둘째하고 연년상인데요. 네. 그 둘째가 또 농아라는 거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놈은
3살 적에 저 설사를 6개월간을 했어요. 어떻게 설살 6개월씩 할 수 근데 있어요? 한번 약을 줘다 먹여도 안 나요. 낫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애가 뭐 한 달만 해도 설사하면 죽는다는데 6개월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만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3살 때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엔 영양실종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3살 때까지는 말했습니까? 네, 그때 말 배웠었죠. 그 아프기 전에는요. 엄마 아빠 그런 소리 했었어요. 아니 3살쯤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쉬운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3살 늦게 뭐, 되는 애는요. 네, 뭐 달라든가 뭐 아니에요. 3살 돼도 늦게 되는 애는요. 쉰 말 엄마 아빠 소리밖에 못 해요. 하기야 이제 만으로 따지면은 그게 뭐 그렇게 예. 저 몇 살 안 되니까요. 근데 한 왜냐면 살, 1년 조금 넘어도 3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도 지금 저 손녀 둘이 있는데 지금 저 녀석이 낳은 건 3살인데도 말을 못하는 것 없이 다 하는데요. 네. 막내 아들이 낳은 녀석은 이제 엄마 아빠 빠빠 그 소리밖에 못 해요. 좀 늦되는 예, 말이죠. 늦되는 애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그렇게 앓고 나서 이제 설사가 먹고 네. 좀 이렇게 몸이 보호가 됐는데도요. 네. 저 녀석은 또 이렇게 언제 순해가지고 혼자 항상 놀았어요. 그래서 이때나 말할까 저때나 말할까 해도 또 뭐 안 해요 그 녀석도요. 네. 그또 그것도 병원에 가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역시 듣질 못한다 그래요? 네. 두 번째, 둘째 아드님까지도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그럼 말할 수 없죠 뭐 그 말이서. 뭐라고 말하고 표현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 형하고 똑같은 증세라고 그러시던가요? 네.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때는 그거를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둘이 지 마음이 굳어져야죠. 애를 키우려면은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셋째 그 따님은 몇째입니까? 따님은 형제로 막내죠. 치면 막내. 막내 딸입니까? 네. 오남매의 막내가 따님입니까? 네. 네. 그 막내 따님이 또 농아라는 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내는 돌 때까지 들었거든요. 말을 듣고. 아니 뭐 말을 그때는 못 했는데 네. 돌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떠들거나 네. 아니 또 이제-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놓고 있었었죠. 네. 그게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차차 조금씩 먹어가요. 귀가요. 네. 그래서 쟤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요. 막내는. 지금 막내가 몇 살이시죠? 26. 따님이? 네, 저기가 앉았어요. 네. 그러면 26이니까 한 5, 6년 전에 지금 25년 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모르더라 이런. 네. 걔는 자꾸 본인들도 뭐 정상을 모르겠대요. 요즘은 병원에 가보신 적이 안 없으신가요? 갔어요. 가봐야 밤낮 헛일인 거예요. 물론 뭐 별거 다 해봤겠죠. 그럼요. 보청기도 해보시고 뭐 다 해봤겠죠. 보청기도 해보고 뭐 또 여자니까는 또 이제 배지 않는 보청기도 사줘보고 다 그랬는데요. 네. 그걸 끼면 골이 아프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꼈어야 되는 건데 네. 커서 껴서 그런가 봐요. 그 끼면 좀 듣습니까? 이제 그 청각이 좀 난 애가 있고 네. 더 심한 애가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좀 난 애는 들어요. 그 세 남매가 농아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슬퍼할 그런 겨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슬퍼할 경험이 없죠. 네. 그것들을 살리고 제대로 키워야 되려니까요. 그때는 이제 맨발이라도 뛰어야죠. 그 막내딸까지도 농아다 이렇게 되니까 네.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뭐 막막하죠. 뭐 기분이랄 거 없죠. 음, 내가 이 세 녀석들을 어떻게 키워야 정상형한 못지않게 키울 수 있느냐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오남매 중에 세 자제분이 지금 그런데 네. 그러면 그 몇째가 정상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들로 막내, 딸로 첫딸.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애들이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빠 둘 밑에서 나네부터 말을 합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말이 안 통하니까 예. 부모님이 그 양육하는데 대단히 그 어렵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엄마가 자꾸 붙들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엄마 말을 어느 정도 지가 인식을 해대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요. 네. 좀 글을 아리켜 보려고요. 지 이름도 씌워보고 네. 또 글자도 아리켜 보고 그랬어요. 네.
그 어떻게 의사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합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아리키니까 우리 지금 정상 애들 네. 어렸을 때 이제 글자 쓰고 뭐 지가 그 글자 알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자 몰라도 쓰대요 뭐. 그 자연 발생적으로 무슨 그 언어의 수단으로 말이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수화 같은 것을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손짓 그렇죠. 발짓 하게 아무래도 되죠. 손짓 발짓 하게 되죠. 네. 되지만은 뭐 모르니까요. 그게 저희가 수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만 하죠 뭐. 네. 그 본인이 스스로 뭘 원할 때 어떤 표시라던가요? 이제 뭐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싶다고 지가 이제 물 먹고 싶을 때는 물 이렇게 먹고 싶다고 그러고 네. 밥 먹고 싶을 때는 밥 먹겠다고 이렇게 손짓을 하죠 저한테요. 그 자세한 의사 전달은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세한 여성들은 지금도요. 네. 대화를 하기 전에는 안 돼요. 대화라는 것은 글로요. 무엇입니까? 글로 필담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를 큰애 1학년을 넣었죠. 8살에. 어디예요? 서울 농아학교예요. 아, 농아학교에. 예. 네. 네. 둘째는요? 둘째도 서울 농아학교 넣었어요. 네. 학교는 혼자서 왔다 갔다 하던가요? 처음엔 데리고 댕기죠. 업고도 댕겨야 되고 또 걸려서도 댕기고. 왜 업어야 됩니까? 그 이제 추운 때는요. 네. 이제 1학년 처음에 들어가선 추우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고도 댕기고 걸려도 댕기고 그랬어요. 네. 막내 따님은 어떻게 댕기셨어요? 역시 농아학교 다니셨습니까? 네, 걔도 농아학교 댕겼는데 저 녀석은 조금 일찍 유치부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말을 좀 하게 해본다고요. 농아학교에. 예, 6살에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 녀석은 완전히 업고 댕겼어요. 한 2년을 업고 댕겼습니다. 네. 정규 학교에는 안 다녀 보셨습니까? 제 정규학교 못 가봤어요. 전부 그러니까 세 남매가 특수학교 다니신 거예요. 네, 다 농아학교를. 서울 농학교예요. 혹시 그 자제들이 그 시리에 빠지거나 네. 그 부모님의 정성을 모르고 그 본인이 답답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이중 삼중으로 속상하게 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 애들은 그런 거는 모르고요. 네. 이제 아들 녀석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사춘기 때 네. 그런 게 약간 배에서도 그대로 타일르니까는 괜찮대요. 네.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사춘기 들어오고 이제 혼인기에 들었으니까 굉장히 비관을 해요. 비관을 하면서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을 못했죠 저희는. 네. 그 요즘은 결혼하겠다고 그럽니까? 예, 요새도 결혼은 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는데 네. 농아자가 많다 그러니까 상대자가 멀어진대요. 네? 상대자가 멀어진대요. 자기가요. 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네. 이제 오빠들이 둘이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아, 집안에 농아자가 많기 때문에. 네, 피한대요. 그러니까 농아자 그쪽은 하나 있고 자기는 셋이니까 네. 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결혼을 하되 그 결혼할 상대의 신랑감은 역시 농아를 그렇죠. 농아끼리 원한단 해야죠. 말이죠. 네. 어, 정상인들이 자기가 완전히 희생하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신랑도 농아이면서도 농아자가 이쪽에 이 아니죠. 집안에 많다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신랑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어른들이 그러실 테죠. 아, 저쪽 부모들이요. 예. 그 왜 그럴까요?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며느리 얻을 때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얻었거든요. 네. 내가 농아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이 농아자를 갖고도 그걸 가리는 분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상이 아닌 그런 그 자녀분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움을 쏟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어떻게 키워 오셨습니까? 어디에다 제일 신경을 쓰셨습니까? 저는요. 네. 말을 못하지만은 좀 명랑하게 음흠. 정상에는 못지않게 키워보려고요. 밝게 자라게. 네. 그래서 저희 애들은 뭐 아무리 높은 양반이 오셔도 네. 꼭 인사시켰어요. 우리 애는 말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말을 못한다는 걸 몰라요. 아무가 높은 양반이 와서 대화를 손짓 발짓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농아자 가시신 분들이
그렇게 숨김없이 키우면은 다 밝게 커요. 키워놓으니까 지금 다 정상인 자 됐잖아요. 혹시 그 자녀분들이 네. 부모님 속도 모르고 이렇게 뭐 말은 잘 들었다 그러지만은 혹시 투정을 하거나 시리에 빠져 있거나 혼자 고민하거나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너무 또 가슴 아프시지만은 그래도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가 어떤 이제 것이 제일 위로를 받던가요? 위로받는 것보다는 저 녀석이 이제 아들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딸이 네. 저한테는 부모니까 가슴 아플까 봐 얘기를 못 하고 언니한테 네. 엄마는 내 속도 모르고 자꾸 저런다고. 네. 내가 이제 뭐라 그러면 야단을 치고 그러죠. 그러는 네.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엄마는 내 속도 모르고 그런다고. 답답하다는 거죠. 자기도. 네.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도 얘기를 못 한다 그러더래요. 네.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이제 결혼 문제. 결혼 문제를 예. 가지고. 네. 그럴 땐 어떻게 위로를 해줍니까? 언니가 위로해 줬어요. 지가 네. 얘기를 못 하고요. 그러니까 자제분이 그 저희들 생각보다는 훨씬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신 것 네, 같아요. 직군 자제분들도. 가장도 네, 직군 가장도 엄마 아버지 말은 절대 복종합니다. 나머지 그 정상인 두 형제들하고는 어떻게 지냅니까? 그냥 차별 없이 지내요. 전혀 스스럼이 없습니까? 네, 없어요. 아하. 진짜 그런 거 없어요. 며느리도 네. 그렇고 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이 아닌 농아 삼남매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상인 남매가 자라는데도 좀 구김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예. 너희 형이 뭐 예를 네. 들어 말 못하지, 뭐 너희 동생이 말 못하지 이제 이런 놀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어렸을 때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애들하고 그렇게 같이 가면 저 벙어리 엄마라고요. 저 쟤네 벙어리 동상이라고. 그럴 때 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그 이제 나 없을 때는 그러질 않는데 내가 네. 있을 때는 내가 없으면 막 오남매가 가서 막 때려주나 봐요 걔를. 우리 이제 저 둘째 놈은 착하고 네. 이제 또 적은 놈은 또 어리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좀 우리 큰 애가요. 네. 큰 아들이 조금 성질이 급하거든요. 네. 급한데다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살아요. 음흠. 그러니까 벙어리라고 그랬다면 그 소리만 자기가 알았다면 그냥 안 둬요. 걔 항복하도록 해놓고 말죠. 뭐 죽기 살기를 몰라요. 근데 부모한테는 절대 복종했거든요. 네. 그 부모한테 그랬다야 어떡하겠습니까? 큰일나지요. 예. 예. 커가면서 낫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나아지지요. 저는 네 아직까지 뭐 컸을 때하고 사춘기하고 아들 때는 그저 뭐 농아자래도 다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몰랐는데 네. 저 딸이 지금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이 불편이 있어요. 네. 그나 그 연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 어디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있겠죠 뭐. 그럼요. 집시작도 짝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 어린 그 자녀분들 처음에 아드님 둘 낳았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남편께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고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제일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요. 많이 했어요. 네. 애기 아빠가 영천이라는데 이사 가가지고 연탄을 200장을 사다 주대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연탄 그 동네가 좀 가난했어요. 네. 그래서 연탄을 팔면 반찬값이라도 벌을 것 같아서 네. 애기 아빠가 출근하면은 연탄 판다고 써붙이고요. 네. 또 애기 아빠가 올 때 되면 그걸 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다 주신 연탄을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았군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배달해 달라면 낮에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모르니까 네. 일찍 갖다 달라면 그대로 갖다 쌓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몰랐죠. 뭐 밤늦게 들어오시고 아침 일찍 나가시니까 뭐 연탄 장사 하시는 걸 몰랐군요. 한 반년가량 몰랐을 거예요. 아시고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야단치죠 뭐. 나중에 골병 들으려고 그걸 하냐고. 예. 그걸 머리로 순저 100장 200장을 머리로 이렇게 직평지도 아니고 그 무학제 고개 밑에 그 순그 전에 학고방 살았었잖아요. 네. 거기 그 비탈기를 다 여달러야 되니까요. 네. 그래도 지가 그냥 했어요. 이왕 벌렸던 거니까. 그 연탄 장사만 하셨습니까 그러면? 왜요? 봉투 장수도 하고 떡 장사도 하고 다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지금은 우리 딸 하는 거 그거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뭐 하십니까? 자수요. 그러니까 따님하고 같이 하시는군요. 네,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수입은 괜찮으세요? 그 요새 밥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참 기둥이신데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시거나 그러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누가요? 지가요? 네. 글쎄 저는 그래서 그러는지 웬만큼 아픈 건 지 마음으로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몸이 지가 아프더라도 내가 이걸 이겨야지 하면 이겨내는 줄 알아요. 전 그렇게 지났어요. 네. 내가 만약에 싫어지면 쟤네들이 더 불쌍해지니까 네. 내가 누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아프면 더 안 넣어요. 더 일어나 댕기죠. 누울까 봐. 근데 자제분에게 그 기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서울농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 그 이제 기술 가르치는 부가 있어요. 예. 중학교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 가지고선 기술을 그 가르치게 됐죠. 큰 아드님은 일찍이 결혼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22살에 결혼시켰어요. 네. 근데 어떻게 중매하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색시감을 그전에 데려왔던가요? 아니에요. 그전 저 교감 선생님이 중심을 하셨어요. 아하. 그 며느리는 어떤 분입니까? 며느리요? 네. 부여 고향이 부여 사람이에요. 아, 며느리는 정상이십니까? 아니에요. 말 못해요. 둘이 두뇌가 다 못하죠. 그래서 그 저 손녀딸 둘이가 또 네. 말을 못한다고 아까 네, 그러셨죠? 네네. 그 손녀딸까지 그럴 때는 어떤? 앞이 캄캄하고 사회 보기 창피하죠. 뭐.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 안 했어요 저는요. 그것들 둘을 낳고 나니까 더 힘이요. 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지가 싫어지면 오히려요? 네, 쟤네들이 더 불쌍해질 것 같아서요. 그 아드님과 며느님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큰 아들이요. 네. 딸이 둘이 농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 며느리서야 시부모한테 미안하니까 말 못하고 아들이 조금 이제 말을 못하니까 애들 둘이 말하는 애를 한번 낳아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겠죠. 근데 저희가 못 낳겠어요. 그 며느리가 자궁이 그렇게 정상이 아니라 정상애를 낳지 못했다 그런 소리를 아들이 들었을 때는 딴 여자 얻으면 어떡합니까? 더 불행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리 안 하고 네. 너 보는 게 적으니까 둘만 키워라. 더 낳지 마라 그랬죠. 그 손녀딸은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기를 낳고 났는데 딸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그랬죠. 네. 그랬더니 그 몇 살 때 며느리가- 농아라는 걸 아셨습니까? 걔요? 네. 손녀딸은. 첫돌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역시 병원에 가봤겠죠? 네, 세브란스 병원에 또 갔었죠. 네. 그랬더니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걔도 또 열로 인한 거로 진단이 나니까 어디가 진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역시 못 듣기 때문에 예. 말을 못 한다. 예. 예. 둘째 손녀 따님은 또 언제 하셨어요? 둘째는 저희들이 세가 나서 걔를 낳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가 이제 자주 안 보니까 몰랐고 네. 예, 나중에 이제 조금 몇 달 됐냐에 지가 가보니까는 내가 나조를 머리맡에다 켜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맡에다 내가 크게 켜보고 적게 켜봐도 걔는 못 듣는 것 같아요. 몇 살 때요? 그냥 쳐돌 안 했지. 걔는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또 가봤죠. 그랬더니 걔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듣질 못하는지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대요. 고막만 좀 상했지. 근데 그 아드님 따님 때 의술하고 예. 지금 손녀 따님 때 의학의 발달하고는 대단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의학이 암만 발달돼도 귀머거리는 못 건치네요. 눈 먼 사람들은 건치는 게 있는데 귀머거리는 아직 건친 게 없어요. 손 써볼 도리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애 귀만 듣게 한다면은 학고방을 치고 살더라도 다 팔아서 귀 껴주겠어요. 물론 그렇겠죠. 예. 그 지금 그 몇 살 터울입니까 손녀 따님은?
지금 손녀처럼 5살 터울이에요. 맞손녀가 지금 저 졸업했죠? 네. 예. 5살 터울이에요. 예. 그러면 그 밑에 5살 밑에 손녀딸은 막내 손녀는 어디 다닙니까? 역시 서울 농아학교. 농아학교 유치부. 유치부에 지금 다닙니까? 네. 그 아버지 어머니도 말을 못 하시고 네. 그 아기들도 말을 못 하는 집안에서는 어떻게 되던가요? 그래서 저희 사는 데는 불편이 없어요. 없습니까? 네. 아, 이제 아버지가 주로 네. 큰 형수가 말을 못 하지만은 네. 어쨌든 맏형의 부인이니까 네. 맏형의 부인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정상 며느리들이 그 저 동생 말대로 따라해요. 다 모든 걸. 아, 그 동생의 동세들이. 네, 동서들이. 네. 큰 아드님 그러니까 셋째 아들의 이 부인이 네, 셋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다 정상이에요. 그 우리 큰 부인이? 며느리만. 네. 아하. 큰 며느리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둘째 그 말 못하시는 둘째 아드님의 며느님은 네. 며느님은 그 저 정상의 네, 며느님이시군요. 똑같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말하시고. 네. 격리법 봤는데요. 시집 오기 전에. 네. 그렇게 정상인도 며느리 삼을 수 있잖아요. 글쎄 그 당시는 그저 농아자는 농아자끼리 결혼해야 되는지만 알았죠. 그렇다고 또 그런 농아자 하나 더 안 데려가면 시집 못 가잖아요. 작은 아드님은 그러면은 결혼하셨습니까? 지금 네. 농장 한 대는 작은 아들. 예. 거기 딸 둘이 아들 하나요. 예. 그 며느님이 지금 정상이라고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아, 예. 셋째 아드님은요? 셋째 아들은 정상이고. 아니요, 결혼하셨냐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막내 따님만 네, 남았어요. 그만 안 했어요. 큰 딸도 결혼했고요. 다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손녀 따님은 지금 둘째요. 할머니가 데리고 있습니까? 둘째요? 네. 둘째요. 큰 아들의 딸. 아니 저 이 농아래는 손녀 따님. 예. 저기 바로 길 건너서 살거든요. 네. 그게 이웃이나 마찬가지로 사면서 항상 저희 와서 살다시피 해요. 공부도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와서 다시 복습을 하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모르는 거 공부 있으면 또 와서 배우고 지가 아는 건 저 혼자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내 따님 결혼 문제만 남았군요. 그렇죠. 그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만 뵈도 저희들은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네. 걔 아직도 아까 우시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남아 있는가 싶을 정도거든요. 눈물이 안 남아 있으면 쟤네들을 키울 수 없죠. 그 미련이 있으니까 키우는 거죠. 제가 보기로는 말이죠. 네. 제가 뵙기로는 지금 우리 정 여사께서는 그 동안에 자녀분을 키우면서 오로지 부모로서의 희생과 봉사와 말이죠. 사랑과 그것밖에 없었지 즐거운 일이 있었겠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봉사라고 할 수 없죠. 내 자식인데 내가 키우는 건데 왜 봉사가 됩니까? 네, 제가 그 말을 잘못했군요. 근데 물론 뭐 농아이지만은 정상아처럼 이렇게 다 똑같이 대하고 사회도 그래야 하고 집안에서도 그래야 하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한 집안에 5명씩 그렇게 되니까 좀 속상한 일이 많으셨겠어요? 이제 지금은 속상하다는 거 본보더요. 네. 우리 가정을 정상의 가정 마냥 똑같이 꾸려 나가는 게 제 목적이에요. 즐거운 일은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어떤 때 즐거우십니까? 우리 큰 아들 고등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상 살 때 제일 좋았어요. 무슨 상을 받던가요? 구두 잘 짓는다고요. 아, 기능공상 같은 네. 그런 걸 받았군요. 그때는 진짜 뭐 정상에 멋지않은 그 기분이었습니다. 그 농아 자제분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네. 그리고 뒷바라지하셔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걸 보면은 그 지금 심정은 옛날과 다르다 싶은데요.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네 식구니까요. 네, 지금 청년들이 멀쩡한 사람도 식구도 못 거느려서 찔찔매는 사람 지금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나 우리 아들은 정상이 아니래도요. 자기 헐떡이 다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정 여사님 부군 되시는 문재덕 선생님과 따님 문재옥 양이 여기 나와 계신데 아까 화면에 잠시 뵈었습니다마는 잠깐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정 여사님께서 받으신 이 장한 어버이상이 부부지간의 합심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요, 애기 네. 아빠가 집을 잘 지켜주셨으니까 가정을 네. 잘 지켜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죠. 네. 저 혼자 힘으로 이렇게 됐겠어요? 네. 문 선생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쭉 그 사모님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와 똑같은 심정이셨겠지요? 갔죠. 네. 어떻게 그 동안에 그 지금 사모님 말씀한 것 가운데에서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과 아버님이기 때문에 느끼는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같겠지만은요. 글쎄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빠진 얘기는 없으십니까? 뭐 빠진 얘기 별로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충격을 이겨내는 것이 네. 사실 나는 아침 먹고서는 하루 종일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시간이나마 내 머릿속에서 빠지는 건데 집에 사람은 24시간을 그 고충과 충격이 아마 가슴에 맺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을 키우면서 받는 고통이 나의 아마 몇 배 됐겠죠. 평소 일반 그 정상인들이 장애자에게 느끼는 데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저 일반인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직까지도 뭐 농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장애자에 대해서 네. 좀 이제 그 배관시한다고 할까요? 멸시한다고 할까요? 지나치게 얘기하면은 네. 그러한 무엇이 있는데 좀 보는 눈을 바꿔서 네. 내 자식이 내 집안에 저러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어떠한 느낌이 가겠는가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돌려서 좀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키워주시면은 좋겠죠. 네. 문제옥 양이든가요? 네. 네, 문제옥 양과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문제옥 양이 이제 그 말씀 못 하시니까 선생님. 네. 김삼찬 선생님께서 좀 그 수화로 통역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평소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든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전에는 보면 좀 다르지만 지금은 졸업식 날 가서 엄마가 상을 받는 것을 볼 때 형제들이 가끔 농아가 많기 때문에 고독과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랐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참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저 지금 문제옥 양은 어떤 문제가 가장 이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인가요?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집에서 일을 하는데 네. 자기가 말을 못하고 네. 또 덧질을 못하기 때문에 일할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힘들고 또 엄마 아버지가 통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이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때 다닐 때는 좀 괜찮답니다. 보통 일하는 사람으로 있다면은 좋은데 주인의 역할을 해내기는 가장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남을 그렇지 시켜야 못하고. 되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될 때요. 네. 그런데 결혼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없지만
장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요. 네, 지금은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 결혼도 좋은 신랑 만나서 하시고 남자 만나서. 그리고 아주 하시는 일 잘 되고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고맙습니다. 네. 여기 마침 이용수 교장님 나와 계신데요. 네, 제가 좀 근데 구화는 안 됩니까? 지금 이분 형제분들은? 네, 그게 이제 네.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제 네. 거기에 따라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네. 말하자면 이제 생후 불과 몇 개월 됐을 때부터 말하자면 네. 그때부터 조기에 발견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치료 소위 네. 언어 지도를 시작을 하면은 상당한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조기 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조기 발견한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조기 발견이 되면은 조기에 또 치료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구화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나아진다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유치부 과정서부터 네. 초등부 국민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부 고등학교 과정이죠. 이렇게 과정이 쭉 있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네. 그러니까 이제 생후 1, 2개월 되는 아이서부터 부모의 상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과연 이 아이가 병원에 갔다든가 혹은 진찰을 해봤을 때 청력의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많은 학부형들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모자 상담 교실이라는 걸 설치해서 그분들에게 자녀들의 교육을 하는 방법을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역시 네. 평소에 우리 정기분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지금 이런 정기분 여사 같은 경우에 학부모가 있으십니까? 저런 한 분이 집안에 이렇게 간혹 여럿의- 있습니다. 네? 간혹 있습니다. 간혹 또 있으십니까? 있고 근데 네. 저희 학교는 이제 85년도부터 네. 이 장한 어버이상을 제정을 했어요. 네. 이 제정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학교에 이제 많은 학부형들이 오시는데 네. 이분들이 참 저희가 보기에 한 분만 자녀 가운데 노화가 있다면은 그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네. 흔히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좌절하기 쉽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은 또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참 이겨내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 그런 분과 같은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상하게 되는 정기분 할머니께서는 아까 그런 말씀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큰 자제분이 저희 서울농학교에 국민학교 과정 1학년에 들어온 게 196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27년이 되는 겁니다. 네. 그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큰 자제분서부터 손녀에 이르기까지 저희 학교에 거의 학교에 나오시다시피 하면서 장애자의 교육을 위해서 참 거의 일생을 바쳤다고 하셔도 과언이 아닐 그러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상으로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정 여사님은 어떤 소망이 있으실까요? 저요. 우리 아들이 구두를 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나이도 이제 뭐 30이 넘고 그랬으니까는 그 뭡니까 뭐 큰 빌딩 같은데 구두 닦는 거 그런 거나 하나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 소원이에요. 아니 구두를 짓는 양화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화점은 지가 할 수가 없고요. 네. 구두 닦는 거 있잖아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구두 닦는 거 해서 이제 뭐래요? 그게 하고 싶대요 본인이요. 네. 그걸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네. 저희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밖에 딴 소망은 없으세요? 또 소망은 우리 손주 딸 네. 커서 시집 갈 때까지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 정상회로 제대로 키우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말을 못하니까. 저는 항상 그 우리 정 여사님 같은 처지에 계신 분을 뵐 때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제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요. 네. 그리고 참 그 요즘 전자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공학이 너무나 발전하기 때문에요. 네. 심장도 인공으로 뭐 이제 뭐 각막도 인공으로 별 그 재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이렇게 못 듣는 분들의 청각을 예를 들어서 무슨 인공귀라든가 이렇게 해서 듣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 저도 네.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네, 그래서 누가 이제 미국을 간다길래 지가 있어요. 그건 몇백만 원이도 좀 사가지고 오라고. 네, 그랬더니 그냥 왔어요. 네. 그래서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없대요. 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을 못 보시는 분에게 전자로 눈을 해서 그래서 앞을 보시게 이렇게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파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 시대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유 제발 그런 시대가 왔으면 늙음악이라도요. 네. 듣고 정말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엄마가 뭐라고 절 야단쳤는지 그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시고 그렇게 속을 상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지 지금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나쁜 일이 있겠어요? 네. 좋은 일이 있겠죠. 네. 오늘 참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문 선생님과 그 가족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도 고마우시고요. 네, 지금까지 그 삼남매가 농아이시고요. 그리고 또 그 손녀딸 둘이 농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27년간 30년간 이렇게 참 가슴 아프게 뒷바라지를 하신 우리 정기분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각나는 것은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님이요. 우리 집안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말이 아주 좋은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는가. 이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하면은 좀 더 우리가 관계를 명랑하게 그리고 값진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정상인이나 농아이나 이렇게 공존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아주 값진 얘기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